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반국가 세력이 어두운 곳에서 날뛰고 있다며 정부 그리고 군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 곳곳에 이런 반국가 세력이 있다면서 싸울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면서 화살을 내부로 돌리고 또다시 반국가 세력 같은 표현들을 사용한 건데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 첫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나서 곧바로 화살을 우리 사회 내부로 돌렸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반국가 세력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북한이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론 분열을 꾀해야 할 거라며 전 국민에게 항전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집단을 반국가 세력이라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맞서 싸우자는 동원령을 내린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반국가 세력이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헌법 수호를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은 즉각 철진한 이념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도 벌이겠다는 뜻이냐, 다시 반국가 세력 타령이라며 반국가 세력이 정말로 있다면 당장 잡아들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친일 DNA를 드러냈다가 국민 분노에 직면하자 북풍몰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은 그 속셈을 훤히 들여다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선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윤 대통령의 발언이 더욱 거칠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집권 초반에는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과거에 반국가 세력의 검찰총장이었던 거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 최근에는 모호하게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그렇게 부른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역사관 관련 비판이 빗발치니까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처음 꺼낸 건 재작년 10월입니다. 이때는 종북 주사파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8달 뒤 다시 등장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여론이 들끓을 때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콕 집어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특히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할 때는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반국가 세력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선동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됐습니다.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이때도 윤 대통령은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무엇이 선동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단어가 튀어나올 때는 이번 친일 논란처럼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도 했습니다. 그럼 국민들에게 왜 지금 반국가 세력에 맞서 항전이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 언급이 없었던 데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해 주말 사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으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식 사과가 수십 차례 있었다.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해명한 건데 도대체 피로감을 느꼈다는 국민이 누구냐며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사는 물론 한일 관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실상 일본이 사라진 데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대한민국 안보실세가 일본을 대변하냐는 비판이 거세자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를 강력한 경쟁자로 여기고 긴장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십 차례 일본 정부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고 그런 사과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를 했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김 차장 역시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는다며 윤 대통령 주장을 엄호해왔습니다.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를 했다고 해도 그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독도 영유권이나 위안부 문제 등에서 일본이 그동안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과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가 많습니까? 아니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까? 귀하들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야권은 대통령실이 배려할 건 대일본 제국 천황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다. 외교 안보 담당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으로는 완전 실격 수준이라며 대통령실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친일 프레임을 씌워 정쟁화하는 야당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실제 성과도 내고 일본을 뛰어넘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 간부가 숨진 뒤 처음으로 권익위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처리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는 권익위원장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요구에 대해선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달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례 브리핑.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8월 정례 브리핑을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조사 담당자인 국장급 간부가 이달 초 숨진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고 사건 처리에 관련된 외압은 없었습니다. 위원장인 자신이 외압을 가한 적이 없는 데다 권익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하는 사안인데 실무국장에게 외압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고인이 윗선이 종결 처리를 강행해 괴로워했다는 권익위 안팎의 증언에 대해선 고인으로부터 의견 표명을 들은 바 없다. 내부 압박이 있었다는 보고도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직접 이제 그런 문제를 직접 이제 저라든가 이제 그 부위원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으면 저희가 조금 더 챙겨봤을 텐데. 고인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한다면서도 일부 권익위원들이 요구한 외압 의혹에 대한 내부 진상조사는 당장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체 조사는 지금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건 유족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고인을 위로하려는 요구를 정쟁으로 폄훼했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뭉개겠다는 태도야말로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는 공식 일정 첫날 민생을 강조하며 여야 간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 곧 여야가 만나기로 했는데요. 언뜻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만 최대의 쟁점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선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성은 거듭 주장해온 이른바 먹사니즘.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즉시 여당 국민의힘과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 문제 또 전국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연임을 축하하고 대화 제의도 환영한다며 즉각 화답했습니다. 이제는 민생을 얘기할 것이다. 민생을 얘기해야만 한다. 민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뜻에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여야는 오는 25일 일요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기로 일정까지 잡았지만 의제를 두고선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최대 쟁점인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제보자와 구명로비 폭로를 공모했다는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를 내놓으면서 만남도 전부터 여야 대표의 장외 설전부터 벌어진 겁니다. 흉기 같은 법안을 바로 즉시 내놨잖아요. 한 손은 그러고 한 손으로는 마치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법안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하죠. 뭘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조건 붙이고 단서 달고 하는 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으로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콕 찍어 거론하며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행도 안 한 금투세를 폐지할지 다시 미루거나 완화할지 입장을 못 정한 민주당은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만 할 뿐 금투세에 대해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영수회담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고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